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의 사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총장은 작년 말 C19 사태 발발 후 중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늦춰 지금의 팬데믹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으며 사퇴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고향인 에티오피아는 2013년에 총리가, 2014년엔 대통령이, 그리고 2017년엔 또 총리가 시진핑을 만나 1대1로의 일원으로서 투자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 당시 테드로스 총장이 에티오피아의 외무장관이었다는 점 또한 중국과의 유착 의혹을 키우며 따가운 시선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금 중단권도 폭스뉴스 간판 진행자 터커 칼슨이 미국이 WHO로 보내는 서한을 입수했다며 딱 중국만큼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는데요. 18일 트럼프가 데이비드 캠프 별장에서 공화당 측근과 회동하고 전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틀었다고 미 언론 익시오스가 보도하면서 테드로스 총장의 WHO 내 입지도 계속해서 좁아질 전망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와중에도 2022년까지 WHO 총장 임기 5년을 모두 채우겠다고 밝힌 것인데,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아 WTO 사무총장이 먼저 사임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C19 대처에 여러 지도자들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본격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 산케이 신문이 게재한 사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총장은 사태를 악화시킨 데다 대만의 WHO 가입을 거부하는 등 중국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다며 일본인이 차기 WHO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사령탑에 신뢰가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고, 따라서 G7 국가들이 차기 총장 후보를 내야 하는데, 일본은 의료보험이나 의약품 개발 등 보건 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이며 개발도상국을 위한 의료 지원 경험도 풍부하기에 일본인 후보가 유력한 선택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C19 대책으로 세계적인 평가를 받은 것에 힘입어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일본 총리 관저는 즉시 사령부를 설치하고 정부가 똘똘 뭉쳐 일본이 G7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한국에는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과연 우리의 아베 총리 대만의 고립을 초래해선 안 돼.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 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대만의 보답을. 여기서 일본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해. 한국에서 상케이 사설을 인용해서 납득 못한다는 반응이네. 라이벌 의식은 없고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질투심 뿐이네.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신용할 수 없는 나라야. 라이벌 의식은 아니고 한국 같은 데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니까 기사가 말하는 겁니다. 일본은 라이벌시 따위 하지 않았어요. 국내 일로 벅찹니다. 제2파가 와도 여유로운 K나라씨 상대 따위 할 수 없으니까 엮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을 언급하고 왜 일본인 후보를 운운하는 기사를 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먼저 일본 정치계가 특정 이슈에서 탈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시선 돌리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일본 대표 포털 사이트 야후에는 한국 관련 기사가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한국을 시선 돌리기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검찰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63세인 경찰 간부의 정년을 정부 심사를 통해 66세까지 연장하는 안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찰 조직이 내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개정안 이슈와 맞물려 올해 2월 정년 퇴임 예정이었던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 쿠로카와의 정년을 8월까지 연기한 것 또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극도로 친아베 성향인 검사장을 정년까지 늘리면서 검찰총장의 자리에 앉히려 한다는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40%를 오가던 아베의 지지율은 17일 아사히 신문 조사 결과 33%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일본인의 WHO 사무총장 추대를 생각할 가능성입니다. 최근 일본 극우 계열에서는 일본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C19를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독일에 비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G7 국가에서 가장 사망자와 확진자가 적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미지근한 C19 대응이 선전하는 수수께끼. C19 후 일본의 단독 승리 미래에 세계 투자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에서 깊어진 궁금증, 일본과의 차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하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며 애써 현실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진정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효과를 입증했던 중국 대학이 논문을 철회하고 심각한 부작용까지 있다고 밝혀진 아비간을 타국에 무료로 지원한다면서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은경 본부장을 차기 WHO 사무총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인 C19 사태에 모범적인 방역 모델을 구축한 주역이며 이로 인해 한국이 선진국부터 약소국까지 인도적 지원을 베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다. 그 돈으로 호강할 수 없다. 우리들의 미래이고 희망인 아이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을 줄 수 없다. 백신의 황제, 그리고 맨 오브 액션, 행동하는 사람이라 칭해진 전 WHO 사무총장 이종욱 박사를 한국은 이미 배출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통계 조작으로 조롱받는 일본보다는 국제적 신뢰성이 크게 증가한 한국에서 차기 WHO 총장이 선출되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트맨이었습니다.